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3대 증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기대감의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고 개별적인 호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소비가 좀 견조한 모습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변 여건들 하나씩 차근차근 좀 풀어져 나가는 느낌인데요. 과연 단기적인 바닥일지 또 다른 하락 또 있을 수 있을지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한번 살펴주시고 이슈도 좀 알려주세요. 네, 미국 시장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6% 상승, 나스닥이 2.7% 상승, S&P 500이 2%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업종을 좀 보면은 항공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다음에 아메리칸 항공, 그 다음에 델타 항공 모두 6%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카니발이 8.4% 상승, 로얄 캐리비안이 8.7% 상승,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12%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주들도 괜찮았는데요. 모두 다 7에서 9%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역시 반도체 주식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들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나타냈는데 한 6%대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한 4에서 6%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7.4% 급등을 했고요. 전기차 관련 주식 좀 엮어보자면 루시드 8.2% 상승, 피스커 5.3% 상승, 리비안 7.3%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전기차 관련 충전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 9.4%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 9%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있는데 5.6% 상승했고 UAM 관련주인 조비 어비에이션이 8%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블록스도 한 5.7%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 유통업체들이 어제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요. 메이시스 백화점이 19.3% 급등을 했죠.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강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달러 제네랄이 13.7% 급등, 달러트리가 21.8% 급등, 모두 새 업체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도 5.6% 상승했고요. 장 마감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견조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역시 회원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월마트의 대형 유통업체의 실적 쇼크보다는 좀 실적 쇼크는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충성스러운 로열티 고객이 많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52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517억 달러였죠.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EPS도 3.17달러를 기록했는데 EPS 시장 예상치는 3달러였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1% 정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별로 우려스러운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5%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발표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었으나 정규장에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고 상승을 했는데 역시 견고한 성장 동력이 증명되었다면 IB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역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이 매수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얘기들이 다 대부분 그런데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실적이 데이터 센터 실적이 여전히 괜찮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실적은 계속 괜찮을 거다.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 역시 제프리스, 번스타인, 미즈호 모든 증권사들이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6% 상승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죠. 경영진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8에서 12% 상향을 했는데요. 항공 수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항공기 예약이 지금 매우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객 운임 상승도 결국에는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잠정치가 마이너스 1.5%로 집계가 됐는데요. 저번에 속보치는 마이너스 1.4%였죠. 소폭 하향 조정됐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마이너스 1.3%였는데 그거보다도 소폭 더 밑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은 역시 기업 이익
감소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무역 적자, 그다음에 연방 정부 재정 지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1만 5천 건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8천 건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더 잘 나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직시장 타이트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그룹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 시기가 왔다, 주식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닥에 근접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약세장이 수년간 계속될지라도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 고려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세장이 계속되더라도 그 강세장은 중간에 좀 올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보는 지표들이 뭐 밸류에이션 지표, 신용 디폴트 스와프 지표들이 한 18개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한 6개가 그 지표가 불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팬데믹 이전에 2020년 2월 팬데믹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지표가 5.5개였는데 지금 거의 매우 근접하다.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개별적인 종목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하루였는데, 이 소매 유통업체들이 정말 좋았어요. 어제는 뭐 백화점 쪽만 좋았다면 오늘은 보니까 뭐 달러트리, 뭐 룰루레몬, 나이키, 소비 쪽 다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뭐 소비는 견고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게 달러트리, 달러제네레이션 뭐 결국에는 $1, $1 업체인데 네. 아주 싼 거. 그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실적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현대백화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양극화 현상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의류 소비 호조가 역시 실적에 좀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스트코 실적이 좀 괜찮았어요. 월마트의 실적 쇼크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데, 역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로열티, 결국엔 충성심 강한 고객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코스트코를 뭐 주부나 일반 가구에서 한 달에 뭐 한 3-4번 갈 거를 한두 번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여전히 코스트코는 뭐 제 와이프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코 가면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들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양극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백화점에서 또 잘 나가는 그런 품목들을 보면 의류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명품 소비가 되게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제 얘기를 저희가 나눴을 때 사실 시간외에서 하락했다가 정규장에서 다시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반도체 분야들에서 이제 우리 국내 주식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올까요? 어제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후반, 거의 4%까지 상승했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장비주들도 괜찮았고, 어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장중에 어떻게 보면 소화를 거치면서 견조하게 나타나면 미국 증시 단기적으로 저는 바닥 찍은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좀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승은 가능하다. 많이 보면은 12,50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을지 여부는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500이 좀 못 미치면은 12,300에서 400 정도 선이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나스닥 그렇고 S&P 500 기준으로는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던 한 4,100 조금 넘는 선에서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설명까지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항공과 여행주들 다 좋았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이 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WTI도 오늘 3% 올랐고 유가에 대한 부담을 좀 피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항공 쪽은?
조금 전에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 네네, 항공주들이요. 결국에는 유가 상승의 우려는 당연히 지금 고유가니까 안고 네.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눌려왔던 수요가 폭발하고 네. 있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항공주들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계속 유가 좀 보자 했는데 오늘 또 한 3%, 한 3.5% 정도 강세를 나타냈죠. WTI 기준으로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고, 결국 항공주들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시 유가 $130, $140, $150 가지 않으면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수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수요가 워낙 이제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항공주들 수요가 좀 올라갈 것이고, 유가가 사실 지금 $110 선 정도인데 WTI 기준으로 130, 140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한은 일단은 지수에 발맞춰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종목들 좀 살펴봤고, 경제 지표도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1분기 GDP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망치보다 오히려 적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엇갈렸는데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GDP 이거는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할 때 분기별로 발표할 때 속보치 발표하고 잠정치 발표하고 확정치 발표하는데 저번에 속보치 발표한 게 마이너스 이제 1.4%였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잠정치가 조금 더 낮게 나온 건데 GDP 성장률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미국 무역 적자 때문에 조금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2분기서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IB들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나아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역시 근데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GDP 성장률이랑 지금은 어떻게 좀 별개인데 지금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기업들은 구인난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구인난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시티 측에서 저가 매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방금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전 전문가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단기적인 바닥 가능성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실적이 장중에 돌아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가능성을 한번 열어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도 견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길게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결국에는 강한 상승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차츰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고점도 조금 높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바닥을 디뎠다는 의견을 좀 주시네요. 그나마 좀 최근에 긍정적인 멘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미국 정부가 또 중국 외교 전략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했는데 압박 강도를 상당히 좀 높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은 없나요? 그런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은 예전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누가 지기 위해서 주도권 다툼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 미중 갈등에 대한 반복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어요. 네,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분위기가 괜찮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이 키워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다는 시각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 부분 활용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